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 댐 재건 사업을 지원합니다. 우크라이나와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주에 코자로비치 댐 재건 사업을 시범 프로젝트로 진행하는데요. 국가 물관리 인프라 복원을 위해서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이전의 업무 협약에 따라 진행되는데요. 작년 12월 두 나라 정부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제28차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회의에서 환경 분야의 보편적 협력에 관한 MOU를 맺은 바 있죠. 이번에 긴급 복원되는 비용은 1,400만 달러.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국제협력단이 재건 사업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조태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상당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만 2년이 되는데요. 그동안 국가의 인프라가 많이 파괴가 됐고요. 따라서 당연히 재건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있는 편입니다.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이것이 관건이 될 수 있는데요. 러시아의 자산 같은 것들을 몰수를 해서 여기다 쓰겠다, 이런 계획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미국 정치권에서 이런 논의가 이어지고 있고요.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이 모두 다 찬성을 하고는 있지만은 이게 상당히 위험한 전례를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현실화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미지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점이라면 역시 전쟁이 대체 언제 끝날 것이냐, 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번에 전해진 소식,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 키이우 댐의 재건 사업을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걸 계기로 전후의 재건 사업 참여가 확대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규모가 얼마나 되냐, 이거는 세계은행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세계은행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4,110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은 550조 원가량이 되는 굉장히 큰 돈이죠. 당장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에너지, 그리고 주택, 인프라, 이런 것들만 하더라도 19조 원 규모나 된다는 게 세계은행의 분석입니다. 문제는요, 이 자료가 지난해 3월에 나왔다는 점입니다. 거의 1년 전에 나온 자료고요. 그 1년 동안 전쟁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물론 개전 초기처럼 격렬한 정도는 아니지만요, 강도는 낮아졌지만 전쟁 자체는 이어졌기 때문에 이 재건 비용 역시 그때보다는 더 커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복구가 필요한 부분이 더욱 늘어났을 테니까요. 이렇게 막대한 재원을 대체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게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건 재건 사업은 국내 기업 입장으로서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 당연히 복구에는 우선순위가 있죠. 앞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주택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물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선 중요하게 될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저 러시아 미친놈들이 또 언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안보 강화라든지 국방력 강화, 이런 부분도 상당한 이슈가 될 겁니다. 이거는 상상인 증권 자료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상상인 증권 분석으로는 지금 필요한 재건 비용이 교통과 주택, 에너지 이쪽이 가장 많고요. 그 이후로도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핵심은 이런 분야들은 대체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강점을 가진 분야라는 거예요. 중국 역시 경쟁자가 될 수가 있겠지만요. 지금 러시아와 중국이 권위주의 세력으로 이 밀착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서방, 그러니까 미국이나 EU 같은 선진국들이 중국 쪽에 이런 일감을 줄 가능성은 그렇게 커 보이진 않습니다. 재건 사업의 재원을 제공하는 쪽에서 그렇게 선호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국내 기업들, 인프라 하면은 건설 기업들, 그리고 에너지, 원자력이나 태양광 기업들, 또 국방력 강화 측면에서는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물론 불안 요인도 있습니다. 이 리포트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인데요. 재건 사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인도주의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따라서 수익성이 우리의 기대보다는 상당히 낮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고요. 특히 이번에는 민주주의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 이 양쪽의 대립관계 속에서 재건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측면의 수익성 부진 같은 것들은 충분히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변수라면 역시 러시아의 반발을 들 수가 있겠죠. 이거는 러시아 외무부에 나온 자료인데요. 외무부 대변인이 최근에 브리핑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한국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했냐?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은 양국 관계가 망가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직접적으로 거론하기도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은 전반적으로는 무기 지원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군사적 지원을 겨냥한 발언이라고 풀이가 되는데요. 이번에는 군사적 밀착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한 거지만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서방과 조금 더 밀착하는 그런 분위기가 반가울 리가 없겠죠, 당연히.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서방 그리고 민주주의 세력에 속하긴 하지만은 권위주의 국가들과의 교역도 포기할 수 없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외교적인 과제인 셈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이 두 나라 우리에게는 골칫거리가 돼가고 있긴 하지만요, 비슷한 듯 다른 점도 있습니다. 큰 시장이고요,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 경제적으로 많은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는 비슷하긴 한데요, 자체적으로 시장을 흡수해 나가고 있는 중국, 그리고 아직까지도 자원의 상당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러시아,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다른 면도 있습니다. 교역으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관계 설정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셈이고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당연히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사전에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겁니다. 더불어서 러시아 쪽에서 점령하고 있는 지역, 이 부분에도 복구 수요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다시 러시아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이런 외교적인 노력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